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어, 대본 없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이 유튜브 채널이, 저는 뭐 딱히 뭐 전략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래도 가장 좀, 어, 정보를, 최대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컨텐츠를 그냥 올리다 보니까요. 구독자 수가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사람의 마음이란 어 저기 그냥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몇 년 전에도 뭐 그렇게 했었고 구독자를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승자가, 제가 사실 방금 전에 김창옥 교수 강의를 좀 들었는데 뭐 김창옥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이렇게 스타일이 자꾸만 남한테 맞추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번아웃이 와서 그 한계에 도달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김창욱 교수 뭐 성공으로 따지면, 뭐 인지도로 따지면, 뭐 그냥 저 학구 유튜버지만, 물론 영어 뉴스 앵커, 그리고 뭐 뉴욕 금융권 출신,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또 국내 남자 중에서 유일한 뭐 지상파 기자, 뭐 영어 방송 기자, 뭐 이런 타이틀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어차피 우리 뭐 인문계 통은 어차피 뭐 저기 인지도로 그 말하는 거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이 말로 벌어먹는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어 그냥 김창욱 교수한테 비할 땐 못 되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내가 좀 생각을 지금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하고 있구나.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은 그냥 어줍지 않게 사람들한테 맞추고 그리고 그걸 또 잘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김 교수님처럼 이렇게 유머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타고난 것 자체가 저는 선비예요. 그래서 한때는 뭐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또 예능도 공부하고, 뭐 이런 예능을 또 엄청나게 몰아서 보고 하지만 뭐, 뭐 예능감이란 거는 뭐 그런다고 생기는 거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약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뭐 제 채널을 뭐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지인의 부탁으로 강의를 갔다 왔어요.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냥 롱런하고 싶고, 그냥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뭐 기왕 뭐 양으로 제가 뭐 되게 엄청나게 성공할 게 아니면 나라도 행복하자. 저라도 행복하고 저라도 좀 뭔가 이렇게 충만함 느끼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의미 있는, 그리고 노잼이지만 또 자연스러운, 그런 제가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사실 예전에 저한테 영어를 배웠던 그 분께서 이제 아드님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아드님과 그의 친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친구분들 몇 명 이렇게 모아서 좀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시험대에 올려졌죠. 시험대에 올려졌고, 저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바로 옆에서 보시라고, 참관을 하시라고, 강의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결정하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저는 뭐 시강이라고 하죠. 시강, 시험 강의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첫 수업을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물론 그리고 유료를 받아요. 왜냐면요, 요즘 추세가 뭐 그렇기도 하고, 사람이 참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걸 얻었을 때, 뭐 그런 거 있죠. 똑같은 콘서트를 보고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운이 좋게 공짜로 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다 내고 봤어. 과연 누가 승자일까?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 값을 다 치르고 본 사람은 그 영화든 어떤 공연이든 거기서 주는 모든 걸 다 자기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그걸 보고 오는데, 그냥 어떻게 이게 당연하게 주어진 사람들은 그냥 많은 걸 놓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승자는 제 값을 내고 본 사람이다. 저는 이런 거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복제처럼, 수업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돈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유료 무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주위에 보면 뭐 이런 기술직,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이런 분들도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처음에는 야, 그 그래도 먼저 환자들을 유치해야지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걸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일 때까지 디스카운트를 줬다가 나중에 내가 인지도가 쌓이면 그때 뭐 프리미엄을 붙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생각은 다 맞는 다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저는 그냥 수업을 할 때 제 수업료 정확하게 책정해서 그냥 그걸 합니다. 그리고 뭐 제 지인이고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전 딱히 뭐 그걸 혜택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마음이 있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뭐 저를 오랫동안 저한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뭐 아드님 따님들 봤을 때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은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똑같이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오늘도 느꼈지만 제가 저는 대중적인 그런 강의는 이제 접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는 대중적인 강의는 안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중저가 시장에서는요, 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가르치는 그 어떤 영어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수업의 특성상 이게, 중저가 시장, 대중적인 시장에서 그 고객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걸 제가, 긁어드리지 못합니다.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의 어떤 능력의 부족인 거예요.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고가 시장을 하라고 주위에서 많이들 해요. 얘기를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강남 가라. 가장 부자 동네로 가라. 그게 맞다. 왜냐면요. 그 여기서 왜가 중요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저의 수업은 오늘 제가 갔던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동네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아파트 이런 값이 굉장히 비싸고 이런 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걸 느끼긴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고객이 영어에 대해서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이미 어머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하품이 오나? 아까 김창욱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한 2분마다 한 번씩 빵빵 터뜨리던데 네, 그래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흔히들 얘기하는 강남에 계시는 부모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미 영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영어의 노출도가 더 높았고 영어를 또 실제로 잘 하시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냥 뭐 제가 느낀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영어의 노출도가 본인 이 어머님들 또는 뭐 아버님들 요즘 아버님들도 뭐 그런 세상이에요. 꼭 뭐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분이 뭐 여자가 집에서 뭐 살림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죠. 남자분들도 뭐 집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부인이 밖에서 일하고 이런 경우도 꼭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이건 아버지든 어머님이든 본인의 어떤 영어에 대한 노출도가 어떤 뭐 평균적이거나 약간 평균보다 좀 못하다. 이럴 때는 이 영어라는 걸 제가 가르쳤을 때 저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영어 시장 특성 자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어서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이다. 생존하고 직결돼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뇌에 그렇게 각인이 돼 있대요. 생존이고 또 대학교 입시하고 연관도 돼 있고 뭐 내신하고도 연관돼 있고 모든 게 다 생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기본부터 제대로 하는 것보다 당장 내신은 잘 받고 또 나중에 뭐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서
내가 성적이 좋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뭐 시대가 변해가지고 뭐 저기 외국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뭐 수능 문제 풀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원어민들도 한국 문제 수능 문제 풀고 뭐 이게 뭐냐 도대체.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좀 그래픽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제가 방금 썼던 단어는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적나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픽. 그 포토그래프 할 때 사진 할 때 그 그래프 맞습니다. 그래픽하게 쓰세요. 이러면 혹시 있어 보이고 싶으시면. 그래픽하게 말을 제가 하자면 그냥 정체불명의 영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아시잖아요. 그 고생하고 욕 먹고 뭐 자존감 스크래치 나가면서 막 단어 이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죽어라 공부하고. 근데 뭐 누구누구는 외국에 나가서 뭐 원어민 그 노란 머리 파란 눈 애들이랑 밖에서 막 놀다 왔는데 걔네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 하지만 나는 거기에 쟤네들은 쟤네들이고 우리는 또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들이니까 나는 한국인이지만 여기서 또 열심히 할 거야. 예.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한 영어 자체가 결국에는 뭐냐, 정체불명의 불분명한 영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좀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시험을 위해서 자꾸만 쥐어 짜내다 보니까 이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평생 쓸 일이 없는 그런 영어를 배우고 앉아있는 그런 일이 서서히 줄어들긴 하지만요. 어떤 본질적으로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씩 조금씩 이런 합리성이 점점 늘어나긴 합니다. 이건 손은 제가 왜 줄이고 있죠. 아무튼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데 이제 강남이나 어떤 외국에서 뭐 유학을 잠시 다녀왔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다녀왔던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부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 제대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알고 있고, 그 말에 앞서서 모든 기술은 기본기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본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한 그 사람들 중심적인 교육을 해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시험 출제하기가 편해지고 논란도 없고 객관적으로 평가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과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단순히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뭐 위에 계시는 뭐 어떤 뭐 장관님이나 이런 뭐 결정권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게 또 그냥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 어떤 전체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건 맞는데 그래도 약간 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그렇게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뭐 안경 뭐죠? 뭐 이렇게 안경을 닦는 가는 뭐 그런 기술이 됐던 아니면 어떤 모든 기술 자체가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축구도 마찬가지죠.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요, 이게 좀 기본기만 좀 제대로 탄탄하게 해놓으면 그 응용을 하는 건 너무 편해집니다. 그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건 약간 좀 살짝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몇 년 전에 소셜미디어에, 그러니까 SNS에 이런 짤이 돌았어요. 연애에 대해서, 이성 연애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피아노 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남들이 다 하는 그거를 모든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연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내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그다음부터 너 스타일대로 끌고 가라. 연애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좀 안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연애가 내 스타일 마이웨이인 사람들 있잖아요. 초보자들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그냥 나 같은 줄 아는 거야,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생각과 이걸 버리고 내가 초짜이고 초보일 때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어느 경지에 오를 때까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상대방한테 구애를 할 때 그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약간 좀 나이 드신 제가 좀 보는 심리 유튜버가 있는데 심리학 자 유튜버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뭐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관심을 가져주는 걸 좋아해. 이런 약간 전반적인 큰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일단 배우고 습득한 다음에 그거를 일단 해주고 나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어떻게 관심을 보여주냐는 나한테 맞는, 그때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내 스타일대로 나한테 자연스러운 걸로 하면 됩니다.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기술, 뭐 연애가 됐던, 뭐 수학이 됐던, 영어가 됐던, 운동이 됐던, 악기가 됐던, 이 모든 것들이 기본기가 일단 갖춰지지 않으면요, 이거를 그냥 또 다시 연애를 얘기하면, 자 보세요. 암기식으로 하는 거야.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래. 그래서 그 라인을 그대로 외워. 안녕하세요. 그냥 어떤 상황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뭐 상황인지, 뭐 이런 거 다 생각 없고 그냥 일단은 그걸 막 외워. 근데 어떻게 또 됐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데이트 신청할 때 이렇게 하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암기를 해. 그래서 그대로 또 외워서 해. 그게 됩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처한 상황도 다르고 사람마다 그때그때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걸 무조건 암기로 해서 안 되는 부분들 자꾸 암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죽어라고 이렇게 뭔가 다 암기를 했는데 어떤 현실에서 뭔가 이걸 내 걸로 써서 뭔가 현실에서 뭐 원어민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나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그걸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기술처럼 배우질 않았고 그냥 정보처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그 조그만 범위 내에서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하면 저쪽에서 또 뭐 and유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I'm fine too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에 몇 번이나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I'm fine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스크립트 그냥 대본상으로 외웠던 게 현실에서 있는 그대로 항상 벌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그냥 굉장히 그냥 오히려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어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우리나라한테는 영어 교육으로서 자리 잡았고,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바로 이 교육의 목적이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떨어뜨리기 위한, 그냥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자꾸 이걸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시험 위주의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외우니까 암기만 하고 이해도 없고 써보지도 않고 그냥 암기만 하고 그냥 그런 줄 알아. 하니까 영어가 가면 갈수록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더 공부하면 어렵고. 근데 반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점점 쉬워져야 되잖아요. 모든 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처음에 기본기를 다듬을 때가 조금 어려운데, 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랄까 좀 드라이하죠. 되게 재미가 없죠. 근데 그것만 좀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좀 쉬워져야 되는 게 모든 기술의 그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학원에서 안 가르치죠? 엄마들이 못 기다려. 당장 뭐가 돼야 돼. 당장 애를 어디 요리 학원에 넣었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얘가 뭐 이탈리안 요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왜 못 만들겠어요? 어떤 셰프한테도, 그건 아마추어 셰프한테도 그냥 얘한테 이탈리안 요리를 하나 그냥 가르쳐 주고 싶어.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면 뭐 저기 밤샘 해가지고 그냥 그 레시피만 달달달 외우게 하고 하면 다 되겠죠. 근데 그렇다 해서 걔가 이탈리안 셰프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뭐 배운 거 없이 그냥 흉내만 그냥 이런 거죠. 연기자처럼 배우처럼 그것만 잠깐 체험만 하고 오는 거죠. 자기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실력이 안 쌓이고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더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모래성 위에 짓는 모래 위에 짓는 성처럼 언제든지 톡 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학원에서는 보여줘야 되는 공부를 하고, 왜냐면 부모님들이 뭔가를 당장 보여주는 뭔가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 교육도 그런 거에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단어 외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불분율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어를 외워서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시험을 잘 봤는데 결국에는 외국 나가서 이 소통이 안 되죠. 단어를 쓰지도 못하고 사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건 너무 약간 뒷얘기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거를 설명을 드려요. 근데 본인들은 머릿속으로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거든. 사람은 나쁜 습관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 생각의 습관도 습관이고, 그걸 행동을 옮겼을 때 더 뿌리 있게 박히는 습관이 되는데, 이게 익숙한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거에 익숙한데, 내가 제대로 그걸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게 뭔가 좀 불안하고 뭐가 편하지 않는 거야. 근데 유일한 방법은 이런 거였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어, 유명해.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르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저 사람이 유명하대. 그럼 저게 맞나 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제대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궤도 위에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MSG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MSG를 원하고 맛있어야 되고 조미료가 뿌려줘야 되고 이런 걸 편하게 그걸 싸야 되고, 네, 쉽게 저렴하게 별 노력 안 들이고 많은 걸 원하고 또 남들이 하는 거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중들은 그냥 절벽으로 가는 겁니다. 다들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다들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절벽으로 갈까, 설마? 저 길이 맞겠지? 설마 저게 절벽이겠어? 하지만 결국엔 절벽인 거죠. 제가 가끔씩 뭐 주식 투자 얘기도 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면서. 네? 왜?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뭔가, 오히려 대중들을 따라가면 딱 그냥 대중들 정도의 삶을 사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 대중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 적당히 사는 것도 아니고, 빡시게 살아야지 대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빡시게 사는 거에 조금만 더 빡시게 살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좀 제대로 배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다들 대중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게, 더 뭔가 안정감을 주고, 뭔가 안전한 것 같고.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제 약간 이렇게 참관하시고, 저 첫 수업하는 걸 참관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뭐 어떤 상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게 청문회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청문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물어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 수업은 사실 이렇고요. 여기서 또 이런 약간 뭐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고,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좀 방어하는 것 같게 됐는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말이 트이냐고. 말이 트인 건요, 외국에 살아도 하긴 그 나이 정도 되면 뭐, 하지만 꽤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뭐 5학년 이러면 이게 뭐 당장 내일 모레 귀가 열리는데도 시간이 몇 개월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귀 열리는데 6개월이 걸렸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데는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 6년 정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장 자체가 좀 영어다운 문장이 나왔는데, 뭘 말이 트여요. 일단 말이 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어란 이런 거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뭔가 이 감각, 그것만 만들어줘도 이게 되게 크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르치는 그 어른들이 하는 영역, 어휘라든지 이건 어른들이 공부잖아요. 아이들은 좀 감각적인 걸 공부하고, 어른들은 이 지식이나 정보, 뭐 어휘니 문법이니 이걸 하니까, 감각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리스닝 귀가 좀 틀리고 나서, 그리고 말이라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우물우물하고 나서, 영어 문장이라도 어떻게 영어 문장 구조가 그래도 머리에 어느 정도 좀 각인이 되고, 의식적으로 각인이 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약간 좀 나올 수 있는 그 감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아이는 나중에 이 감이 생겨가지고 혼자 또 공부할 수도 있고 좀 보는 눈이 생기는데,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면 이 모든 게 이제 딱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렇구나가 딱 그냥 좀 더 훨씬 많이 와닿는데, 그거를 이제 이 몇 달, 뭐 1년 안에 뭘 해야 되고, 사실 1년 아니면 해도 그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조바심을 내는 거죠. 뭐 한 친구는 뭐 중학교 1학년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영어 학원에서 다른 데 가봤자, 거기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토플 교재 주면서 주니어 토플 교재 문제 풀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래갖고 얘가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약간 반신반의 하시는 거죠. 약간. 왜냐,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목에 찼어요. 사실은 제가 서울 어디 구청에서 실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이었어요. 제가 영어 말하기 대회 한번 내보낼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참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쁜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다. 사실 무서운 건 무개념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무개념이라는 건 이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무개념이죠. 왜냐하면 영어를 언제 이렇게 노출이 됐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뭐 유학을 갔다 왔나요? 그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제 말씀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 그렇게 일단 개념이 안 잡혀 계신 고객한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라고 제가 매번 설명해야 되고, 저쪽은 잘못됐어요. 기존에 있었던 건 잘못됐고요. 제게 맞는 거에 이거를 제가 매번 노력하고 설명하고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먹힐까라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치 있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껴야지. 그 느끼는 건 본인의 몫이거든요. 고객의 몫이에요. 학부모님의 몫입니다. 그걸 제가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이거 너무 노력해가지고, 저는 노력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의 강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 맞다는 거를 그분한테 각인시켜줄 수 있으면 저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이걸 잘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나중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런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이렇게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고, 시간만 낭비되는 거고, 왜? 일단은 가르치는 게 물론 제일 먼저는 저는 이제 이걸로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은 사람도 잃고 싶진 않거든요.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게 끝났을 때, 어떤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정리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서로 감정이 상해서 정리되는 건 저는 좀 별로,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별로 좋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웨이스트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 낭비한 걸로 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말고도 다른 걸 해서라도 저는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또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서로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팔았는데 이 사람은 가치를 몰라봐. 그럼 그게 뭐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이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을 대물림한다고. 근데 영어 실력도 대물림 한다는 걸 오늘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래서 아까 제 지인이랑 좀 여기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나름의 나름의 미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차라리 어머님들을 영어를 가르칠까? 학부모들을 가르칠까? 좀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킬까? 하지만 저는 이제 대신에 튜터링 식으로는 저도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고, 문화센터 이런 데를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두드려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했던 아이들한테는 영국 타임지에서 요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버전을 만들었어요. 저는 꼭 영국 타임즈만 쓰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향이나 어떤 뭐 실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CNN에서 만든 CNN8인가요? 옛날에 스튜던트 뉴스라고도 했었는데 그걸 쓰기도 했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케바케로 다른데, 아이들한테 일단 수업 시간에 헤드라인을 먼저 보게 해요. 그래서 헤드라인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대해서 헤드라인을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가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최대한 영어를 쓰게끔 아이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영업 비밀이고, 약간 이건 살짝 개인적으로 좀 아픈 과거인데, 예전에 제가 싸이월드 시절에 제 영어 공부 스터디 노하우를 적어놨었는데, 그게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그때 일했던 영어 방송국에서 DJ 하셨던 분이 자기 이름으로 굉장히 유사한 것도 내용을 담아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함부로 너무 공개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웠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진이 있거든요. 그 기사를 가보면 이제, 그리고 그 기사 고르는 것도 아이들한테 맡겼습니다. 기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니네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라 해서 들어가서 이제 헤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 대해서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떤 그림인지, 뭐가 보이는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영어로 하고. 근데 정말 다 해냅니다. 아이들이 안 할 것 같죠? 해내요, 다들. 이거를 자꾸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따라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전권을 아이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든 이게 입이 튀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약간 문장이나 이런 뭐 발음 같은 것도 제가 그때 좀 살짝 봐주긴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중요한 거는 집에 가서 매일매일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너네 나이 때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습관과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영어를 그냥 계속 들으라고. 듣고 이거를, 이 한 기사가 그래도 한 10대 문장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최대한 외워오라고. 외우면 너무 좋고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외우냐 안 외우냐에 따라서 내가 상관 안 하겠다. 하지만 네가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느냐에 대해서만 나는 거기만 신경 쓸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금부터 하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와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갖고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암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뜻이 이렇고, 너 발음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발음 바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완벽하게 아이한테 그거를 다시 피드백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능력껏, 어떤 아이는 한 문장 두 문장만 발음 똑바로 하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아이의 역량껏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가 복습하게끔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아이는 열대 문장을 외울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어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걸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어도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영어적인 감각도 생기고 스피킹도 되고 리스닝도 되고, 이거를 문장을 이렇게 통째로, 그리고 그냥 아무 문장이나 막 이렇게 무슨 요즘 뭐 유명한 그 H사 토플 공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그 H 뭐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기에 있는 뭐 단어별로 나와 있는 문장을 뭐 외우고 이런 거 말고요. 스토리가 있는 책이 됐든 하나의 그냥 기사가 됐든 스토리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맥락이 있는 그 여러 개의 문장을 외우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아이를 먼저 이제 전 시간에 예습을 시키고 나서 주중에 공부를 시키고 나서 다음 시간에 했을 때 복습하고 확실히 피드백 주고, 이제 그거를 본인 거를 이제 암기를 하게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디테일한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아무튼 이렇게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기용 공부를 한다고, 뭐 학원 가면 그렇죠. 뭐 말하기 수업이 있고 뭐 리스닝 수업이 있고 교재는 또 다 다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뭐 국어 듣기 수업이 있고 국어 뭐 쓰기 수업이 있고 그랬나요? 우리가 신문 읽고 이랬을 때 우리 단어 저기 찾아보고 국어 사전 찾아보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모국어 체득하듯이 그런 과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많은 그 독서량과 최대한 많은 그 그냥 이 노출과 이걸 인풋을 집어넣는 게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차선책으로 그러면 양보다 질로 가자고 해서 확실하게 문장을 스토리가 있는 문장, 스토리를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스토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제 이제 강의의 핵심이고 이렇게 좀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애들이 뭐 어휘를 공부한다거나 문법을 공부한다거나 이럴 때 이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했던 수업을 예를 들어서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느낌이 이렇다는 제가 그냥 예를 그냥 제가 계속 비판만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래서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말씀드렸고요. 왜 이게 대물림 되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신의 잘못된 방법들, 그게 돈 버는 게 됐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됐던 영어 공부가 됐던 그게 익숙하니까 자꾸만 그걸로 그 똑같은 패턴을 자식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쪽으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잣집이 되겠죠. 뭐 부자 돈 관리를 잘했고 돈을 잘 벌고 그 다음에 영어도 이미 많이 노출이 됐고 영어 공부도 해봤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을 또 자식들한테 시키는 거죠. 자식들을 이제 학원에 보낸다거나 선생님을 붙여준다거나 이럴 때 아는 거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참 그래서 야 이게 점점 격차가 심해지는구나.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지만 이 영어 실력의 격차도 이런 식으로 점점 심해지는구나. 참 이래서 참 안타깝고요. 이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셔야 돼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해 주세요. 공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독자는 제가 좀 포기를 했고 그냥 좀 이게 좀 제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아끼는 사람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